이제 며칠 뒤면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큰 지각 변동이 생깁니다. 바로 대체거래소가 생기는 거죠. 현재 증권 거래를 막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도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지만 아직 나는 증권 거래, 주식 거래, 채권 거래 이런 걸 안 하고 있어 하는 분들도 앞으로 우리의 증권 거래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둬야 나중에 거래를 할 때, 투자를 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투자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70년 동안 KRX 한국거래소가 이 증권시장을 독점했었어요. 증권거래소로서 오롯이 하나, KRX 한국거래소만 존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식 거래를 하면은 어떤 증권회사를 이용할 거냐 이거는 따지고 들지만 어떤 증권거래소를 이용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예 고민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한 군데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며칠 뒤 3월 4일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증권거래소가 한 개 더 생깁니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NXT가 생기게 되는 건데요. 당근을 취급하는 경매시장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때까지는 A 업체가 이 당근 경매시장을 완전히 독점을 했던 거예요. 해당 경매시장에 참여할 상점들도 업체들도 다 상장 관리를 하고 이 거래들이 시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도 하고 그리고 거래 자체에 대한 판도 깔고 이런 걸 전부 다 A 혼자서 했었는데 이제는 B 업체도 경매시장에 따단 등장을 한 거예요. 이제 저희 B도 거래판을 깔 거니까요. 여기에 와서도 다들 경매를 하세요. 다들 참여하세요. 라고 지금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체거래소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되게 오래전부터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만 해도 대체거래소가 60개가 넘고요. 일본은 3개, 그리고 유럽도 100개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70년 만에 처음 일어나는 변화다 보니까 이거 다들 왜 하는 거야? 이거 괜히 생겨가지고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되게 시끌시끌한데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 건지에 대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달라지는 점 첫 번째는 거래 시간입니다. 원래 KRX 한국거래소에서 우리가 거래를 할 때는 아침 9시부터 3시 반까지 증권 거래를 할 수가 있었어요. 3시 반까지만 거래를 할 수가 있으니까 다들 이때 딱 집중을 해가지고 내 거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직장인들은 특히나 3시에서 4시에 뭘 많이 하죠? 회의를 많이 해요. 저도 직장생활 해봤으니까 알죠. 다들 점심 먹고 바로 회의를 하는 경우는 잘 없고 한두 시간 정도 일 좀 한 다음에 한 2시 반, 3시쯤 되면은 팀장님, 부장님이 자, 우리 회의합시다 소리를 지르죠. 그럼 다들 회의실로 갑니다. 컴팩트하게 한 30분, 40분 하고 끝내면 좋겠는데 자질구레 한 말 하면서 막 1시간, 2시간 이렇게 시간 끈단 말이에요. 근데 증권 거래하는 사람들, 주식 거래하는 사람들은 한 3시 10분, 20분 되면 그때부터 막 괜히 막 마음이 조급하고 막 책상 밑으로 막 휴대폰 괜히 만지게 되고 막 이렇단 말이죠. 때로는 화장실 간다고 거짓말하고 가가지고 이 거래 마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대체거래소가 생기면은 거래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줄어들 것 같아요. 아침 8시부터 8시 50분까지 프리마켓이 생기고요. 그리고 오후 3시 40분부터 밤 8시까지 애프터마켓이 생깁니다. 쉽게 말해서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무려 12시간 동안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거니까 이제 막 눈치 보면서 이 책상 밑에 손 넣어서 막 꼼찔꼼찔 한다거나 화장실 간다거나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점 두 번째는요. 가격의 차이입니다. 경매시장으로 아까 비유를 했었잖아요. 이 경매시장이 A 업체에서 판이 벌어지는 게 있고 B 업체에서 판이 벌어지는 게 있으면 A 업체랑 B 업체가 이 경매 호가 같은 것들이 기본 가격들이 다 다르겠죠? 과일 가게 이런 것만 생각을 해도 A 과일 가게랑 B 과일 가게랑 다 가격이 다르잖아요. 이것처럼 한국거래소랑 넥스트레이드의 가격이 다르게 형성이 돼가지고 좀 골라서 투자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고객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가령 SK하이닉스가 한국거래소에서는 10만 원의 가격이 형성되는데 넥스트레이드에서는 9만 원 이런 식으로 다르게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좀 우려점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희애님, 그러면은 원래 한국거래소에서는 10만 원이고 넥스트레이드에서는 9만 원인데 여기 지금 9만 원의 가격이 형성된 줄 모르고 10만 원으로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게 된다거나 이 정보의 불충분으로 정보의 비대칭으로 손해를 보는 거래를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네,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보완점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바로 최선 집행 의무라는 건데요. 투자자가 주문을 넣으면은 증권사가 알아서 두 시장의 호가 중에서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을 시킨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삼성증권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주문을 넣었어요. 그러면 삼성증권이 이 시스템으로
알아서 한국거래소가 유리한지 넥스트레이드 즉 대체거래소가 유리한지 요거를 가늠을 해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주문을 넣게 해준다는 거죠. 막 일일이 비교하고 막 시간차에 따라가지고 유불리 달리고 또 마음이 막 새까매질 것 같거든요. 요거는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라지는 거 세 번째는 호가의 종류가 추가됩니다. 두 가지가 추가되는 건데요. 하나는 중간가 호가, 두 번째는 스톱 지정가 호가입니다. 중간가 호가는 말 그대로 중간에서 가격을 형성하는 호가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제 최우선 매수 호가 그리고 최우선 매도 호가라는 개념들 다들 숙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이 최우선 매수 호가와 최우선 매도 호가 이 중간 가격이 자동으로 설정이 돼가지고 중간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호가가 매겨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최우선 매수 호가고요. 1,100원이 최우선 매도 호가예요. 그러면 중간가 호가는 요 중간에서 딱 가격이 매겨지는 거니까 1,050원의 중간가 호가가 매겨지는 겁니다. 이 중간가 호가는 내가 따로 가격을 넣는 게 아니고요. 최우선 매수 호가랑 최우선 매도 호가 중간이 자동으로 딱 값이 세팅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스톱 지정가 호가는요. 스톱!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일정 값을 미리 입력을 해놓으면은 더 떨어져가지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더 올라가지고 내가 너무 비싼 값으로 사지 않도록 자동으로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할 수 있도록 값에 따라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호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상상하고 싶지도 않지만 내가 사둔 이 주식 종목이 막 지금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고 있어. 파란불이야.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스톱 지정가 호가로 매도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현재 51,000원인 가격인 스톱 가격 55,500원에 달하게 된다면 내가 미리 지정해 놓은 50,000원에 매도 주문을 넣게 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수수료도 낮아질 전망입니다. 정확하게 얼마나 낮아질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는데요. 현재는 0.0027%의 수수료를 증권사가 거래소에 내고 있거든요. 근데 넥스트레이드 즉 대체거래소는 이 수수료를 적게는 20% 많게는 40% 정도는 깎아줄 거라고 합니다. 왜냐면 넥스트레이드 즉 대체거래소는 뭐 시장을 감시한다거나 감독한다거나 이런 업무를 전혀 안 하고 거래에 대한 판만 깔아주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비용 절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수수료를 깎아주겠다라는 얘기인 거고 증권사들이 내는 수수료가 깎아진다라는 거는 우리 개미들, 우리 고객들 입장에서도 수수료가 아주 조금이라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이거는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희애님, 그러면 이런 변화들은 알겠는데요. 제가 한국거래소랑 그리고 넥스트레이드 대체거래소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별도로 앱을 다운로드 받아야 된다거나 별도로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3월 4일부터는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그 증권사의 시스템에 한국거래소랑 넥스트레이드가 같이 표기가 될 거예요. 선택을 해가지고 병행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동의 절차는 당연히 있겠죠. 넥스트레이드에서도 거래하시겠습니까? 동의 이런 식으로 절차는 있겠지만 이제 간단하게 터치 몇 번으로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이렇게 오갈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넥스트레이드는 처음에는 10개의 우량주부터 거래가 가능하고요. 주차별로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800개 종목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일단 올해까지는 다들 좀 지켜보자라는 분위기가 될 것 같고 아마 내년부터는 좀 거래가 활성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우리가 해보지 않은 세계이다 보니까 장점이 명확하다, 단점이 명확하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 변화를 모른다면 제대로 거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넥스트레이드가 새로 생기면 바뀌게 되는 것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또 뭔가 투자 면에서 완전히 좀 크게 달라지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저도 발빠르게 가져와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는 걸로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